안녕하세요. 이임숙입니다. 최근에 뉴스가 나왔죠.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자살 사망자 수. 네, 2023년도 작년에 214명이었어요. 하루 이틀에 한 명씩 우리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왜 아이들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을까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미리 막지 못하는 우리의 사회와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들의 자살 비율이요, 얼마나 심각해지고 있냐면요, 2015년도에 학생 10만 명당 자살자 수가 1.5명이었습니다. 지금 2023년도에는 학생 10만 명당 4.1명으로 급격히 거의 3배 정도가 늘었어요. 얼마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힘들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까.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남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초보 상담사 시절에도 그때도 학생 자살은 있었지만 상담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자살 가능성에 대한 거를 부모님들께 설명할 때 조금 부드럽게 설명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공부했던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애 죽어요. 그 말씀을 들었던 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 내가 너무 막연하게만 생각했구나. 맞아. 아이가 심리 상태가 이렇게 힘들면 이 아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배우고 난 다음부터, 그리고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힘들 때 얼마나 죽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드는지에 대해서 부모님들께 가능하면 간곡하게 설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자살 충동이 있는 아이들은요, 정말 전문적이고 섬세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자살 충동이 심해진 아이들을 상담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너무 우울과 불안 혹은 충동적인 분노가 너무 클 경우에는 꼭 병원 치료를 병행하도록 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소리칠 때 그냥 간과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정말 간곡히 드리고 싶습니다. 충동적으로 소리를 지를 수도 있지만 그런 마음이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은 실제로 아이가 자살을 계획하는 자살 사고의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러다가 실제로 실천하는 그런 현상까지 일어난다는 사실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좀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우리 아이 마음이 이렇게까지 힘들어지기 전에 부모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부모님이 오해하시는 게 우리 아이 되게 잘 자라다가 사춘기가 와서 그렇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사춘기가 되었다 해도요, 절반 이상의 학생들은 좀 까칠해지긴 하죠.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예민해지고 그런 시기니까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대답도 잘 안 하거나 문을 꽝 닫고 혼자 있고 싶다고 하거나 이런 거 다 정상 반응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말로 그 이전부터 스트레스가 많았거나 상처가 많았고 혹은 자기 좌절감. 네, 우리는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공부와 성적으로 아이들을 자꾸 줄 세우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좌절감이 무척 깊고 상처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 저하되는 자기 가치감 이런 것들로 아이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지죠. 그래서 사춘기 증상은 그걸 촉발시킬 뿐이지 없던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시점은, 네, 사춘기가 된 아이들을 어떻게 대할까에 대한 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한 가지만 좀 더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정신 바짝 차리게 정말 무섭게 혼을 내줘야 된다. 이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의 분노를 더 촉발시켜서 더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심리학 연구들이 이론일 뿐 현실은 다르다. 아니에요. 이론을 현실에 잘 적용해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너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온정적이고 부드럽게 아이 마음에 공감하고 기다려주고 또 아이랑 뭔가 소통할 수 있는 거리들을 만드는 이런 방식들을 계속 강조를 했는데요. 어떤 분은 저한테 아이를 안 키워본 것 같다라는 말씀, 이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아이가 달라지겠냐 이런 말씀을 댓글로 달기도 하시던데요. 절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우리
사춘기 아이들은 정말 섬세하고 전문적으로 긴 시간 다시 공을 들여서 아이 마음이 회복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서, 네, 오늘은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요. 사춘기가 오기 전에 심리적인 상처가 있는 건 미리 좀 치유를 하고요. 아이가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우리의 현실이 스트레스 없는 상황은 아니에요. 모든 아이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다 겪고 있고요. 심지어 눈 떠서부터 밤에 잠자기 전까지 모든 걸 관리받고 해야만 할 일로 꽉 찬 이런 하루를 보내는 아이들이 견뎌내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네, 저는 정말로 아이들이 견디고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건 사춘기가 오기 전에 부모님이 아이에게 심어줘야 될 5가지 신념입니다. 첫 번째, 넌 정말 강점이 많은 아이야. 타고난 강점이 많다는 걸 먼저 강조를 해주세요. 우리는 다 기질적으로 강점을 갖고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성이 굉장히 좋은 강점을 가질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한 가지를 시작하면 진득하니 끝까지 해내는 그런 힘을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우리 아이가 이런 모습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바람은 있지만, 그게 이루어지는 건 언제 이루어지냐면 아이가 자신이 갖고 태어난 강점을 잘 발휘할 때, 그때 이제 그런 필요한 능력들도 같이 개발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가장 먼저 우리 아이에게 늘 들려줘야 될 말은, 지금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에요. 너는 이런 점이 참 훌륭한 강점이 많단다를 끊임없이 들려주세요. 그래야지 아이는 학교 성적이나 친구들 또래에 비해서 내가 아직 잘하는 건 많지 않지만 난 이런 점이 참 좋은 점이 많아, 잘할 수 있는 게 많아 라는 자신에 대한 진정한 자존감이죠. 자기 유능감이죠. 이걸 아주 마음 깊이 새겨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발 이 말씀을 꼭 해주세요. 넌 나중에 뭘 해도 잘 살 수 있어. 그런 사람이야. 라는 말씀 꼭 해주세요. 부모님들의 불안 때문에 아이가 공부를 제대로 못하거나 하면은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너 이래가지고 나중에 뭐 해 먹고 살래? 이거 되게 위험한 말이에요. 아이가 자신에 대해서 정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아주 자기 비하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위험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는요, 무조건 이렇게 말해 주셔야 돼요. 넌 나중에 뭘 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너무 걱정하지 마. 이런 말씀을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아이가 세상에 대해서 불안과 두려움보다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뭔가를 해봐야겠다라는 의욕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자, 이제 사춘기가 되면은 부모님은 가장 중요해지는 게 공부죠. 네. 그런데 우리가 학교 공부를 모두가 올백을 받고 모두가 1등을 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쵸? 한 반에 30명이라고 치면 1등에서 30등. 우리 아이가 그 중에서 어떤 위치를 분명히 갖고 있죠. 그래서 저는 1등에서 30등인 모든 아이가 가져야 될 마인드는 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있어 라는 건강한 공부에 대한 개념입니다. 요즘은 공부 정서라는 말 많이 쓰고 있잖아요. 공부에 대해서 건강한 정서를 가져야 돼요. 성적으로 평가되어지는 게 아니고, 난 내가 좋아하는 거는 한 만큼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이런. 그쵸? 그래서 내가 한 만큼 해서 그만큼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믿음 가진 아이는요, 나중에 정말 필요한 공부가 생기면은 공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진정한 공부력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래서 공부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도 충분해. 이런 말씀을 꼭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학교 공부 잘하지 않아도 나중에 할 수 있는 일 많습니다. 이 이야기 꼭 해주세요. 정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저도 학교 공부 그렇게 잘하지 않았어요. 잘하는 과목 한두 과목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공부를 안 한 만큼 안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일을 찾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저는 공부를 했고요. 그 공부는 별로 힘들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왜? 좋아하고 관심 있는 걸 공부하는 거는 어려워도 계속 파고들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능력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학교 공부를 잘하지 않아도, 학교 공부와 진짜 공부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쵸? 뭐 자동차에 관심 있는 아이는 자동차 공부는 학교 공부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그쵸? 하지만 자동차를 파고들어서 자동차 정비를 할 수도 있고요. 자동차 만드는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자동차 디자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공부를 꼭 잘하지 않아도 나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척 많단다. 이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종종 들려주시고요. 그다음 5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는 언제나 너의 편이야. 엄마 아빠는 네 편이야. 언제든 너가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는 사람이야. 이 5가지를 우리 아이에게 자주 들려주세요. 이런 생각과 신념을 마음에 간직한 아이는 사춘기가 와도 그리 힘들지 않고 정말 눈부시게 성장하는 사춘기를 지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현실은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적 불안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불안해지는 게 요즘인 것 같아요. 그런 아이한테 너 그래서 어떡하니? 너 제대로 해야 되지 않니? 이런 말만 한다라는 건 제가 좀 심한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아이에게 죽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에게 심어줘야 될 5가지 신념. 너는 장점과 강점이 무척 많은 아이야. 넌 나중에 뭘 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야. 학교 공부는 너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도 충분해. 그리고 학교 공부를 잘하지 않아도 나중에 할 수 있는 일은 무척 많단다. 그리고 엄마 아빠는 언제나 네 편이고 너를 도와주는 사람이야. 이걸 꼭 기억하렴. 이런 말씀들을 우리 아이에게 자주 들려주어서 우리 아이가 마음 깊이 간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